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2월 14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언제 생방송을 하나요?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MC분이 하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조금 하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황심소 황상민 TV에서 여러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개혁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검찰 검사 심리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제2부. 이 지난주부터 계속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체 뭐고, 그 다음에 검찰을 개혁한다는데 뭐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건지, 대체 검찰개혁의 정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오마이뉴스든 또는 온갖 언론에서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뭐 검찰이라는 괴물이 따로 있는가, 아니면 검찰이라는 조직 속에 검사라는 인간들이 죽일 놈이고 나쁜 놈들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체 그런 선언론적인 이야기를 100년 해봤자 검찰의 존재의 이유는 권력을 진자해 앞잡이 노릇 또는 국가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국민들을 때려잡는 것이 검사의 존재 이유고 검찰의 존재 이유인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국가 권력이 나섰으니 그럼 내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밖에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또 황 박사가 자한당 논조를 받아들였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게 자한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검찰개혁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권력 앞잡이 노릇을 눈치 봐가지고 잘하라는 건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도 문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현재 권력이라는 거를 지 이익을 위해서 지 정권 있는 동안에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진짜 검찰 개혁의 에센스는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검사, 검찰 조직에서 재밌는 거는요, 검사가 있고요, 평검사, 그 다음에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렇게 검찰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단일 조직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는, 뻔뻔하게 하는 조직이 검찰 조직이에요. 근데 사실은 재밌는 게, 검찰은 그런 직급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일반 공무원 조직처럼 본인들은 모든 검사는 동일하다, 검사 동일체 원칙,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이 소리가 무슨 멍멍이 소리인지 무슨 사람 소리인지 모르는 희한한 소리도 하는 데가 또 검찰 조직이에요. 그리고 평검사로 있다가 부부장 검사가 되고 부장 검사가 되고 차장 검사가 되면 마치 성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그게 성진하고 뭐 본인이 어차피 받는 월급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는 조직이 또 검찰 조직이에요. 왜? 검찰은 검사가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를 왜 대표해?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그러다 보니까
짐이 곧 국가여라고 하는 식으로 네가 뭔데 그러면 내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내 말이 법이야 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는 데가 바로 검찰 조직이라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빼고 뭐라고 그러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MB 정부 쿨했다. MB 정부가 쿨했대요. 그렇죠. 물대포 쏘아대고 하니까 쿨하긴 쿨했지. 안녕하세요 박사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현 정부와 과거 정부를 비교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때가 언제냐고 묻자 윤 총장이 이상덕 전 의원을 포함한 척건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는 MB 정부를 쿨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검사로 나와가지고 강화문에서 물대포를 맞았든지 어쨌든 쿨했대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하려 했지만 해당 의원의 질의를 이어가는 바람에 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닌가? 네. 잠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속마음이겠죠. 그랬더니 이 발언에 대해서 정현주 전 KBS 사장 이분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검사 울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많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무소 불위의 권력으로 널 가해자가 되어온 입장에서야 권력은 쿨할 것. 단 한 번이라도 그 무지막지한 권력에 참혹하고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했다면 쿨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렇죠. 본인이 당했다고 소리하지 않고 또 이분은 또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아이 참. 그랬더니 또 알릴레오의 우리 유시민 이사장은 피터의 법칙을 언급하며 이분은 확실히 글쟁이고 말쟁이인 것 같아요. 피터의 법칙 그러면 피터의 법칙이 뭔지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그럼 또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인간은 지 무능을 증명할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런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피터인지 성렬의 법칙인지 알 수가 없죠. 위계가 있는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유능한 검사였던 윤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어울리는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선 어울리는 시야는 아닌데요. 양정철 씨하고 미리 발탁이 돼가지고 결국에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총장으로 낙점되신 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모르시지도 않는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 인간 뒤끝 있네. 그냥 조용히 있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조국 수사가 2달이 되었는데도 진전이 없다는 평가에 윤 총장은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특별히 막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우와, 이거는 거의 MB 정권에서 아니다. 언젠가 MB 대통령인지 후보자실에 저희 집안의 가훈이 정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이야기네요. 박사님, 윤석열 총장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자신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분이 부장검사 정도 수준에 있을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 부장검사는 위에 차장검사나 검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장이나 이 차장검사가 안 시키더라도 지가 눈치 봐가지고 알아서 잘 기는 게 부장검사니까 그럴 때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 알잖아요. 대한민국 정의사회 부연짓는 인간들은 정의를 말살하고 정무적 판단을 안 합니다 한다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분의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의 정무적 판단은 철저하게
조직의 이익, 조직의 존재의 이유 확보하기,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월 16일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할 수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됐다면서,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조금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누군가가 우리 유시민 이사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 일단 소환 조사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찰이 소환 조사하기 전에 누군가가 고소를 안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 고소나 고발 당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소환 영장 안 받았나?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검찰 영장 청구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아무 죄가 없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검찰 출입해야 되는 나라라는 거. 제가 검찰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남상관 부장검사한테 조사받은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가 이전에 검사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특히 부장검사, 차장검사 리더십을 교육을 시킬 때 내가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열심히 잘 살아서 이런 인간들한테 조사받는 그런 일은 결코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이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본인들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는데, 10년 후에 그 사람에 의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세상을 그대로 만들게 된 저희 게으름과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됐다니까요. 오늘 방송 미녀와 야수 컨셉이냐고요? 뭐 그런 댓글 올리시면요 후원이라도 좀 팍팍 하세요. 네,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검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검찰 조직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줬어요. 자, 검찰 조직의 리더십, 그러면 사실은 부장검사들, 대한민국에서 이 검찰 조직에서의 가장 핵심은 부장검사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무슨 부장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장검사가 적어도 검찰 조직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보통은 요즘에는 한 15년이 돼야지 부장검사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검찰 조직에서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당신의 조직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부장검사에서 운이 좋고 그러면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면 본인이 이제 진짜 뿌듯하게, 적어도 내가 출세했구나.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조직에서 좀 성공한 위치가 됐구나. 라는 수준까지 돼요. 그쯤 되면 성접대 그 정도는 별장에서 접대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내가 웬만큼 봉투 받아도 그거 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 수준까지 돼요. 결코 그거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요즘에 검사장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자, 그분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리더십의 내용을 쫙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실래요? 검찰로서의 사명감과 신념이 투철하다.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본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 시류를 따르기보다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 의사결정이 빠르며 분명한 결과를 얻는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부하 직원이 저항감 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시한다.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하 직원에 대해 끝까지 신뢰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다. 업무 추진에 있어 난이도, 복잡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줄 안다. 상하 관계에서 가능한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검찰 검사 심리.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